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입원이 필요한 불면증, 중증의 우울증이 심각하여 음주와 약물의 복합작용으로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면 유서는 부존재하며 판사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정 시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081-567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각 관련 법리.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사파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제2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1.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2.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1 또는 2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에서 주요 우울사파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의 경도, 중등도, 고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고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 내지 4호 중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2013년 9월 12일경부터 불면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6년 8월 30일경부터 그 치료 횟수가 늘어났으며, 2016년 12월 28일경부터 기타 우울 에피소드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8년 10월 5일경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망인은 2019년 4월 22일부터 L정신건강의학과의원회에서 내원하여 불면증, 불안장애, 중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망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7일 위 위원회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여 당시 담당의가 입원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0년 1월 9일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걱정 끝에는 죽자는 생각이 들고 눈 뜨면 계속 생각을 해야 하니까 계속 잠만 자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이가 자살 충동적 행동의 위험이 심하여 재차 입원을 권고하였으나 환자가 거절하여 일단 약물을 처방하며 항우울제 투약 시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악화 시 다시 내원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불과 18일 전인 2019년 1월 22일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또 한 번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집이 9층인데 거기서는 안 죽을 것 같아서 2층에 올라갔다가 창문이 작아서 내려왔다고 말하였고, 2일에 한 번 정도씩 술을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인은 만성질환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고 음주 조절 등을 통해 정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 후 잔압함정, 리보트릴정, 에나폰정, 스틸록스정, 라제팜정, 트라조돈정, 프리스틱 서방정 등을 처방하였습니다. 망인이 위와 같은 처방받은 잔압함정, 리보트릴정, 라제팜정 등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약물 또는 스틸록스정 등과 같은 지, 드럭 계열의 수면제 약물은 음주와 함께 복용할 때 드물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살 충동 또는 자살 행동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참이슬 500cc 및 카스캔 500cc를 마신 상태였고, 망인의 사체 발견 당시 사체 옆에는 트라조돈정, 리보트릴정, 에나폰정, 프리스틱 서방정 등이 들어있는 약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을 감정한 K병원 소속 감정인은 사망 직전 2차례의 진료 기록 중 자살 사고에 대한 내용, 주치의의 입원 권유 등을 토대로 볼 때 우울증 증상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약물 및 음주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이 처방받은 약제를 복용한 것이 맞고 음주한 사실도 분명하며 2020년 2월 9일 자정 30분경 잠들어 오전 4시 30분경 깨어난 상태가 맞다면 당시 망인이 약과 음주에 의한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가스배관에 잠원 허리띠를 묶어 목을 매어 자살하는 행동은 심신상실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이 자살을 의도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은 사망 당시 자살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